오늘 국방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 이슈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 쿠데타를 3번이나 주도했다며 육군 사관학교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신속하게 통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육사 동문회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통합 국군 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어요? 3번. 다 육사 출신들이 하는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 이재명 대통령은 쿠데타를 언급하며 육군 사관학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공했으면 주민자치센터에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가서 전부 다 뒤에서 회전의자 돌리면서 감시하고 있었겠죠. 이거를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고위장성들은 거의 다 육사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사관학교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세요. 근데 얘기만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러잖아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어요. 육사 동문회는 사관학교 통폐합에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며 반발했습니다. 일부의 역사적 일탈을 특정 교육기관 전체의 책임으로 일반화하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이름으로 불러주자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우리 헌법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니 논란도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추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을 조선이라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국호명을 불러주자는 겁니다. 북한은 두 국가론에 따라 남한 대신 대한민국으로 부르고 북한으로 불리는데 반발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 북한 팀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팀이니까 이제. 정 장관은 최근 공식 자리에서 북한 대신 조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며 냉엄한 안보 현실에 반하는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한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정쟁에 휘말리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는 의문도 있다고 했습니다. 통일부는 공론화를 통해 시민사회부터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엔 본인 병역 의혹부터 빈총 경계, 군 기강 문제가 발생한 국방부의 안규백 장관, 그리고 최근 공개적으로 물러나고 싶다 이 사의를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큰 두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온도는 어땠을까요?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 시작 전 안규백 장관을 격려합니다. 요새 많이 힘들죠. 여기저기서 자꾸 사고가 나죠. 이게 원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최근 논란이 된 빈총 경계를 지적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국방부에 대한 만족감을 표합니다. 사탄하고 있다가 실수로 뭔 사고 나느니 차라리 빼놓자. 금방 꽂아서 대응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어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장관의 병역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최근 사의 표명 의사를 밝힌 정성호 법무장관을 향해선 보안 수사권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 당부했습니다. 그 행안부하고 법무부 두 분 원래 친하시잖아요. 안 친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가로졌는데 두 분 사이가 엄청 나빠지시는 모양인데. 네. 여하튼 좀 협의를 좀 잘 하십시오. 어제 국무회의 말미엔 정 장관을 향해 열심히 해달라고 말한 걸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사의를 반려했다는 해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조금 전에 법무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순방 기간에 측근들을 통해서 사의를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요. 어제 국무회의에 이어서 이틀째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경찰 스스로의 책임의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장관님께 잘 버티시라고 하셨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뭐 사이와 관련된 문제는 말씀 아니었고 제가 그런 데를 거친 요구하는 게 지금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답변은 하진 않았습니다. 네, 업무 보고에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조금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검도 그렇고 검경 합수본이 있는데 여기서 파견된 검사가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해체해야 하는 거 아닌 건가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동협력수사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최진영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요. 검사 수사권 없애놓고 특검에는 엄청나게 파견을 많이 보내놨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럼 수사 안 하는 건가요? 돌아가야죠. 실질적으로 지금 그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이른바 내란 특검에서 파견됐던 검사들도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고 상당 부분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각 직접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됐던 것이 검소완박이 돼서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검찰 파견 검사들도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왜 거기 있죠? 거기 상담하려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이 어떻게 보면 부정수사, 부실수사 선거와 관련되는 합수부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종합특검 거기에 파견된 검사들도 법대로 하면 다 지금 당장 돌아가야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담당 검사가 피의자 신문 조사를 하는데 검사 이름이 들어가서 있다고 하면은 대번 그 피의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위법 수집 증거로 해서 증거 동의 못해라고 바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부분이 얼마나 제대로 모든 것에 대한 경과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주먹국으로 지금 돼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특검 파견 검사들의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검경 합동 수사를 하고 있는 여러 어떤 수사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러우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법무부와 행안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여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화가 오갈지도 참 관심이었는데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건 아닙니다만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 때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잘 버티시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차재현 교수님. 근데 조금 전에 정성호 장관 얘기를 좀 들어보면 본인의 어떤 거취, 사의 표명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자리 잘 지켜달라 뭐 이런 얘기였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대통령의 뜻은 저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형사사법 체제가 70년 만에 새로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따라서 지금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지금 기능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라도 주무장관인 정성호 장관이 계속적으로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어제 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과 관련돼서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정성호 장관도 이 지금 강속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은 개정됐지만 일단 시행해보고 그러니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대통령의 뜻은 당신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으면서 새로운 하나의 형사소송법을 일단 운영을 해보고 여기서 드러나는 잘못은 당신이 책임지고 광속의 속도로 좀 바꿔보라. 더 보완을 해봐라. 뭐 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성호 장관은 표면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난 좀 물러나고 싶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 언론 인터뷰가 또 오늘 공개가 됐는데 수면 장애가 굉장히 심하다. 여러 가지
건강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려면 의원직부터 사퇴하라라고 얘기했던 한동훈 의원 말에 대해서도요. 정말로 그러고 싶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강타 변호사님, 근데 정말로 내가 의원직까지 관둘 정도로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권에서는 너무 비겁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야권의 주직이 뭐 일릉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 이렇게 지금 계속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정성호 장관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행동이 뭐죠? 뭐 결국 법사위원들하고 뭐 식사 자리 마련해서 의견 전달하고 그 정도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장관으로서 어떠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한 일이 뭐냐? 그래놓고 이제 소송법이 통과되니까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사퇴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건강상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건강이 안 좋으면 사실 이제 정치하고 싶지 않거든요. 또 의원직이 됐건 장관이 됐건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퇴를 하겠다는데 계속 잡고 있으면 그러면 중수청이랄지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어떤 제도를 안착시켜야 하는데 하기 싫은 사람은 강제로 데리고 있으면 안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세 부대에 셋을 담아야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퇴하면 사퇴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정성호 장관이 그만두려고 있는 양심상의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자기가 역사적 죄인이 되기 싫은 거죠. 이거에 어떤 장관으로서 뭔가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 사퇴하려고 하는데 중수청이 지금 개청하는데 2달도 안 남았어요. 예. 2,800명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2달 안에 2,800명을 어떻게 뽑죠? 그 조직을 또 뽑는다 하도 어떻게 만들죠? 뭐 사법정보 시스템이 킥스랄지 뭐 유치장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네. 경찰 그 빌려다 쓰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마약이랄지 뭐 여러 가지 뭐 보이스피싱도 5억 이상 이런 것들 수사하려면 갖춰주는데 전문성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0월 2일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2달 안에 준비는 안 되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만약에 예. 개청해도 졸속으로 하겠죠. 간판 정도 달고 뭐 그런 정도로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도 안착을 위해서 법은 개정이 돼서 통과됐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는 책임론이 제기될 거예요. 예. 그건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검사와 관련된 법이 제가 볼 때는 뭐 1, 20개가 아닐 거예요. 뭐 100개 이상 될 수도 있는데 이 법이 아직도 손질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10월 2일 검찰청이 검찰이 폐지되고 검찰 수사권이 없어져 버리면 뭐 도미노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러면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데 아마 본인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이제 본인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요. 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걱정이다 진짜. 걱정이다 진짜. 한 입장이 있으니까 제가 대놓고 뭐 할 수는 없고 비제 속도로 개정했다는 거. 조문 하나 바꾼데 되냐. 이건 무슨 뭐 완전 이렇게 바꿨는데 수위 몇 번 하고서 진짜 너무 걱정이 돼서 진짜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 판사님 수사하실 때 재판하면서 신중하게 한다고 정부가 검사들한테 불렀어요. 아니, 저는 검사들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좀 냉정하게 법무부가 하나하나 작동적인 상황들 보면 전부 바뀔 거라고 봐야 돼요. 네, 어제 탑10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그 장면이기는 한데요. 김지호 대변인님, 정성호 장관이 중진 의원이고 정치인 장관이 저렇게 취재진과 카메라 기자들이 잔뜩 있는 데서 저거 찍히는지 모르고 말했을 것 같진 않고요. 어떤 의미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정성호 장관이 법률가로서 소명의식이 있고 소신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소는 불리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경찰의 전횡을 막을 수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김민석 전 총리가 이재명 정부의 방침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천명하고 발표하고 그만두셨습니다. 거기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해서 의회에서 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성호 장관이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으로부터 5번 공천을 받은 중진 의원이고 거기다가 정말 행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10,000명 가까운 수사관과 검사들을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2017년부터 이재명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친명 좌장으로서 어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저렇게 정권과 정부 여당의 방침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보다는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을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현명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또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정성호 장관이 이미 지난해 8월 개혁신당을 예방했을 때부터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작년 8월 달에 개혁신당 예방 와서 그때부터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저랑 당이 다른데도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 또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꺼내더라고요. 그 말인지 이 말이 제발 바깥으로 나가주길 바라는 거고 야당이 좀 더 힘을 발휘해서 이걸 막아주길 바랬던 것 같은데 진영의 정성호와 법조인 정성호에서 갈등하다가 법조인 정성호가 좀 현타가 온 것 같아요. 네. 현실 타격을 좀 입은 것 같다. 이기인 사무총장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정성호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또 대학 동창이기도 한 조홍천 전 의원이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알리바이를 좀 만들려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요. 최진영 변호사님, 그러니까 겉으로는 엄청나게다가 반대론자인 것처럼 해놓고 결과적으로 거부권을 건의하거나 구체적인 또 행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알리바이다라고 지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나 깜빵 가고 싶지 않아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언제 정권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2028년에 총선에서 여야 구도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때 형사적으로 민주당이 만들어 놓는 법왜곡죄라든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법적 책임지는 일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가 내부적으로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가 뒷감당하지 못한다. 그런데 전형적으로 뒤에서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지금 국무회의에 나가가지고는 이거 대통령님 문제가 있으니까 거부권 행사하십시오 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런 것은 뭐라고 하죠? 방구석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결국 어쨌든 나는 반대했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것은 저뿐만 아니고 조홍천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정성호 장관이 요즘 불면의 밤 더워서 그렇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법적 정치적 책임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칭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게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은 최진영 변호사의 생각이셨고요. 일단 정성호 장관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요, 빈총 경계 논란을 언급하면서 안규백 장관을 질책했는데요. 그래도 대체로 훌륭하다, 이런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무슨 사탄 안 하고 경계 근무하다가 논란이 되고 있던데 설마 뭔 일이 있겠어? 혹시 사탄하고 있다가 실수로 뭔 사고 나느니 차라리 빼놓자. 금방 꽂아서 대응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일상적인 삶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국방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틈새도 없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지적했던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빈총으로 경계를 섰던 것, 육군 1군단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근데 추가 소식이 더 들어왔습니다. 개인 확인 K2 소총에도 실탄이 미장착되어 있었다라는 건데요. 차재원 교수님, 이 정도면은 그냥 이 부대는 아예 다 빈총으로 근무를 선 걸까요?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80대 초반 학번인데요. 80대 초반 학번들은 대학교 2학년 때
전방병영이라고 해서 철제 근무를 서러 갑니다. 예. 그래서 한 며칠간 하는데 당시 제가 대학생 신분으로 그러니까 철제 근무에 들어가서 그때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가 누르고 던지고 쏘아랍니다. 누르고 던지고 쏘아라인데 뭘 누르냐면 크레모아라는 게 있어요. 크레모아를 누르고 그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수류탄을 던지고 그다음에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자기가 철제 근무를 쓰고 있을 때 앞에 뭔가 이상 징후만 생기면 무조건 누르고 던지고 쏘아라예요. 네. 이거 그러니까 대학생 때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 4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전방에서 이런 식의 개인하기조차 삽탄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밤에 적이 침투했을 때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경계 근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을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하기에 이거 실탄을 장전하고 있을 경우에 우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게 사고가 날 걸 대비해서 네. 그런 부분 경우는 결국 군 지휘관이 상당히 그러니까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무사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국가의 안보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진로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허술한 경계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휘관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전반적으로 다 들어보면 이런 말이 이어졌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전체적으로는 매우 훌륭한데 국민들은 작은 틈새도 없었으면 하는 거다. 그랬더니 안규백 장관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네. 근데 저희는 이게 작은 틈새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대통령의 얘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안규백 장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건 아마도 안규백 장관이 여러 의혹을 갖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야당 또 국민들로부터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러 저렇게 말씀하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국방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이 상황이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차재홍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러한 상황으로 그냥 빈총으로 경계근무 서고 있고 이런 상황을 군에서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그럼 다른 거는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다른 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미군하고 뭔가 소통이 안 돼서 무인기 관련해서 서로 오인한 것도 있고 우리 군의 무인기에 대해서도 오인한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다 아시고 계실 텐데 그걸 지적하면서 국방장관을 그래도 질책을 하셔야 됐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규백 장관을 너무 아끼시는 건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두둔한다고 해서 안규백 장관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안규백 장관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요. 조금 더 강하게 비판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어요? 3번. 3번입니까? 예. 육사 출신들이 하는 일이죠.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죠. 그럴 수 없는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이 꼭 필요하겠다. 국민들이 그만둬도 되겠다라고 할 때까지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세요. 근데 얘기만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러잖아요. 진척 속도가 조금 그렇습니다. 빨리 하자.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힘들겠지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힘들죠. 네, 반발이 있더라도 더 빠르게 속도 있게 추진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육사 출신들의 과거 쿠데타 사례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3사를 통합하려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김진욱 대변인님,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연에 계엄 사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전장이 상당히 통합화되어 있고 새로운 전장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육해 공군이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전투 지휘관들의 양성 필요성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군의 AI라든가 첨단 기술들이 많이 도입되는 과정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
5.16 군사 쿠데타부터 시작해서 뭐 12.12, 5.18 여러 번의 군사 쿠데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군인들 특히 육사 출신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그런 과거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천병이 되어야지 이 정치 군인들이 나서서 정치를 하겠다고 권력을 찬탈하겠다고 하는데 동원되는 그런 다시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개혁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셨는가 싶습니다. 예. 하지만 야권에서는요, 정작 군 수장인 안규백 장관 본인의 탈영 의혹이 해소되지 않지 않았냐라고 하면서요, 이런 상황에서는 군 기강 잡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의 얘기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국방이라는 분야 나름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루틴하게 돌아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크게 보는 게요. 일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탈영 의혹이 전혀 제대로 클리어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문민 장관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본인의 병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장관이 돼야 되는 거죠. 특히 국방장관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군의 사기는 물론이고 기강도 제대로 잡히는지 의문입니다. 네, 최근에 좀 군기가 좀 느슨해진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다 안 장관의 어떤 의혹 때문이라는 게 야권의 주장인데요.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식물국방장관의 영이 서겠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 본인과 직접적인 소통을 오랜 기간 해오던 분이 지금 현재 안규백 장관의 지금 본인의 1984년 탈영 의혹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거짓이다라고 하면은 나를 무고죄로 고소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서 정상적인 군복무를 했다라는 것 이외에는 단 한마디로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안규백 장관의 영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미국에 있는 지금 헤그세스 국방장관, 거기도 소령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소령 출신이 미국 국방장관이 되면서 영이 서겠느냐라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헥세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40대 국방장관으로서 호르무즈에 파병된 사람 어떤 해병대들과 같이 운동하고 같이 푸시업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정말 지금 이란 전쟁을 앞에서 적극적으로 진두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본인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영이 서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네, 뭐 삽탄을 못했네 그런 얘기할 자격이 되는가라고 국민들과 나아가 병사들 그리고 병을 지금 군에 보낸 부모님들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오히려 이런 국방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역량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철학을 관철시키는 것이 지금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안규백 장관은 탈영 의혹도 밟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국방 정책과 관련해서 국회에 탄핵 청원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벌써 서명 동의 수가 33만 명을 넘겼다라고 합니다. 차재원 교수님, 근데 오늘 업무보고 분위기를 보면 딱히 교체 대상에 오른 것 같지는 않네요. 일단 대통령 생각에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청원이 지금 한 30만 명이 넘었지만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에 휘말려서 이 인사권을 발휘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요한 국방개혁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책임자가 안규백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환수라든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관학교 통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내의 상당한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러니까 지금 민간 정치인으로서 이걸 갖다 핸들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아마 안규백 장관을 지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64년 만에 탄생한 문민 장관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여러 가지 개혁 성과가 나오기 전에 경질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에도 문민 장관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치적 명분이 스스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대통령 생각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이 딴 의혹도 아니고 군무이탈 의혹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그러니까 푸는 문제가
어렵지가 않잖아요. 본인이 지금 그만큼 정정당당하고 결백하다고 한다면 자신의 병적 기록국만 공개하면 되는데 왜 이걸 못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안규백 장관과의 그러니까 일종의 비공개 대화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밝히고 가자. 이런 식으로 선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국방부와 함께 통일부 업무보고가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정동영 장관이요, 이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호칭을 기존 북한 대신 조선으로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추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합니다.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고, 이게 뭔가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정쟁으로 이게 막 휘말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 네, 정동영 장관, 통일부는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북한은 조선으로 불러주자. 그리고 주적의 개념은 그냥 위협이 된다 정도로 하자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은 약간 의문이 된다, 좀 고민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얘기만 들어보면 대통령이 좀 선을 그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의 이 업무보고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대통령께서 더 선을 그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동영 장관이 북에 대해서 유화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약간 의문이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는 글쎄요,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정동영 장관은 헌법을 분명히 아실 텐데도 저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가 과거에 북을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북괴라고 그랬어요. 북에 있는 괴뢰 정권, 북에 있는 허수아비 정권. 우리는 헌법에 우리 영토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거기를 실효적으로 지금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빨리 원복시켜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대한민국에서 통일부 장관을 하고 계신 분이 그 괴뢰 정권을 향해서 그들의 국호로 불러주자. 그거는 국민들께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네. 헌법을 바꿔야죠, 그러면. 헌법을 스스로 위반한 장관이 되시기 싫으면 국민에게 여쭤보고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 영토 규정을 바꾼 다음에 이런 말씀하신 게 맞는 것이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은 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이거는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라고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셔야 된다.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것들 방금 전에 이제 국방장관 말씀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이러한 국방 안보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뭔가 애매한 부분을 많이 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기 전에 뭔가 조치를 하셔야지, 놔두면 안규백 장관 의혹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북에 대해서 국호를 불러주자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것들, 또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하자, 이런 것들 나중에 큰 어떤 화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군의 최전방 부대에서 빈총 경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속에 북한의 전술도로가 우리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왔다, 위성 사진을 통해서 포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한 언론에서 포착한 위성 사진입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북한이 이제 군사 분계선을 좀 넘어서 내려온 것 같아요. 김진욱 대변인님, 저것만 보면 뭔가 북한이 조금씩 완충지대를 넘어서 우리 쪽에 근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문제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군사분계선을 하나의 그 휴전선 국경화를 만들고 있고 요새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공개된 위성 사진을 보면 전술도로가 이 그 군사분계선에서 아주 가까이까지 내려온 것은 우리 남측 기준으로 봤을 때 47m까지 내려온 그런 사진들이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네. 그만큼 지금 북쪽에서 우리 쪽에 대한 어떤 이 그 전쟁화 작업 같은, 요새화 작업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진행해 왔는데 어느 정도 상당히 그것이 완성 단계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뭐 이걸 갖다 용인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계속 이제 그 지금 합동참모본부에서 이 지금 우리 쪽의 이 전술도로가 우리 쪽에 MDA를 침범하지는 않았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예,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렇게까지 가까이까지 전술도로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대응 능력이 조금 더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해할 수 있는데 또 그것이 지금 1군단의 어떤 빈총 경계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어떤 안보 불안적 측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들을 저희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특별히 특이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안보 준비 태세도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렇게 안보 불안으로 이 부분을 연결해 가는 것은 좀 너무 이르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예. 너무 불안을 조장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너무 평화롭다 이런 쪽으로만 몰아갈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